저는 그런 연대, 그런 친구들, 벗들이 많아질수록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넘을 수 있는 용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그런 힘을 친구로부터 받았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드리는 멘탈 트레이너가 되고픈 강사 전영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의 무게를 알기도 전에 대중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의 무게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알았다면 아마 섣불리 시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의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처음 대중 앞에 서게 된 계기는 멘토링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의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솔한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강연 시장과 강의 시장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어떤 말의 무게에 대해서 절감하게 됐고 섣불리 말하지 않으려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사유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사람에게는 좀 과도한 권위라고 해야 할까요? 대중의 기본적인 신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하곤 해요.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자면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역경을 도리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능력을 의미해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제 삶이 이 회복 탄력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 삶을 달리 표현할 어떤 방도가 없어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어떤 불행과 고난에 제가 정말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어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100억대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이 모든 게 사실 설상가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인해서 제 멘탈이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되게 아리송하게도 영원할 것 같았던 고통도 지나가고 제 삶을 뒤흔드는 어떤 몇 개의 돌뿌리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감각이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조나 불평, 회의, 원망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던 제 삶이 어느 순간 좀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막 대단한 사건이라기보단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약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가고 자꾸 구체적인 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연습을 할 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살아내는 것들을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회복 탄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정말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어떤 것은 나를 좀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회복 탄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 무언가를 타인에게도 좀 전해주고픈 선한 오지랖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봄을 향한 저의 지난하고도 치열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만큼이나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저 또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에만 머물렀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 재혼 가족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과 사업 실패로 무척 고된 학창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 삶이 암흑 속에 매장된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사는 게 좀 폭력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늘 꽃내음이 나는 봄과 녹음이 우거진 푸르른 여름에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1년 내내 눈보라만 치는 겨울 같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나 사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겨울을 온몸으로 통과해내고 또 떠나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 삶이 칠흑처럼 어두운 땅에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계절, 완연한 봄이 도래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게 저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긴 겨울을 떠나보내며 제가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봄을 향한 지난한 여정 말고도 이 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삶이 나에게 준 고통과 시련에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제가 처음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거라고 짐작하셨겠지만 사실 첫 삽을 뜨게 된 계기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언론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또 책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진솔한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직속 상사분께 저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상사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물론 대단한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자기 개발서도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런 평범한데 좀 꾸밈이 없는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또 패기와 열정이 넘칠 때라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고 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독립출판이 뭔지도 몰랐고 그렇게 고되고 힘든 작업이 많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내려가고 또 책이 어떤 물성을 갖추게 되면서는 조금 큰 포부가 생겼어요. 이전보다는. 그래서 내 책이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면 좋겠다, 용기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의 어떤 구간들을 통과하면서 느낀 건 어쩌면 내 책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넘어져 있는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책을 읽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건 그건 인생의 고통을 쓴맛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좀 고민을 해봤죠. 내 책을 통해서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좀 되짚어 봤어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된 결론이 연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에 남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어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흔들림을 숨기려고 할 때 사람은 고독해진다. 굳세게 선 바위는 혼자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사실 이 글처럼 우리 모두는 흔들림을 숨기느라 고독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만의 아픔을 지닌 채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삶의 어떤 구간을 통과해내고 있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씩씩한 척 하지만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회에서 그런 실패나 좌절을 환영하지도 않고 또 너의 슬픔이나 과거가 너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어떤 사회의 반기를 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저는 사람이 더 고립되고 고독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만 그걸 고유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거나 나만의 언어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칼럼니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갈대처럼 하염없이 흔들리는 것이, 그리고 그걸 좀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이루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처음 집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좀 작은 거짓말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애써 쿨한 척도 하고요. 근데 속으로 저는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게 생각보다 별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도 야, 그랬어?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야, 나도 이래. 나도 이런 아픔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막 저를 끌어안아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저도 그 친구의 어깨도 막 다독여주고 그냥 이런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서로의 고통을 서로가 알아보는 진정한 벗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친구들을 통해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그게 바로 연대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과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연대, 그런 친구들, 벗들이 많아질수록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넘을 수 있는 용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그런 힘을 친구로부터 받았던 것처럼요. 사실 저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이라서 제가 감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변수가 많은 이 시기를 우리 함께 좀 잘 견디고 넘어가 보자고, 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번에도 귀엽고 봄은 찾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